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광고 좀 해드리겠는데, 요건 이제 당뇨병 거뜬히 이겨내기인데, 거뜬히 시리즈가 이제 한 2개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당뇨병이고, 두 번째가 고지혈증이고, 세 번째가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하려고 그러는데, 고지혈증은 이제 삽을 떴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순서 다 정해서, 고지혈증이 완전히 저의 오리지널 필드 중에 오리지널 필드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도 3일 안에 다 책을 쓸 수가 있을 정도라고 허풍을 떠는데, 전문가의 견해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궁금증이 좀 달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하고 또 일반인이나 아니면 전공이 아닌 의사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하고 제 블로그에 이 책, 고지혈증 거뜬히 이겨내기, 이 책에 참여를 부탁하는 글을 썼어요. 뭐냐면, 여러분 평소에 듣고 싶었던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란 누구는 먹으면 된다는데,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는데, 내지는 저탄고지 좋다는데, 콜레스테롤 약이 근거가 없다는데, 동맥경화증 치료는 고지혈증 하는 게 아니라는데, 이런 식의 그,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를 갖다가 블로그 제가 열어놨어요. 제가 그 블로그 다 닫아놨는데 이렇게 댓글을 블로그에 거기만 열어놨으니까 거기다가 글을 좀 쓰세요. 그래서 난 이게 듣고 싶다, 이게 듣고 싶다 이렇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는 거를 쓰시면은 제가 집필을 할 때 바로 반영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두 군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지혈증 거뜬히 이겨내기 책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거를 거기다가 질문해 놓으시면은 제가 그거를 좀 집필할 때 하여튼 책 쓸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이 모든 사람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근거가 있는 대답이 있다면 제가 책 안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74페이지 여세요. 74페이지. 일단은 오늘 이제 30분인데 합병증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당뇨병의 합병증은, 잠깐만요. 이걸 열어야지. 네.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약한테도 약을 쓸 때 부작용이 있어요라는 말을 합병증이 있냐고 얘기하는데 약은 부작용이고요. 어떤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의 코스가 진행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부가적으로 생기는 병들, 이거를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해서 온다 해서 합병증인데 영어로는 complication이라고 얘기하고 후유증은 수술 후에 오는 걸 보통 얘기죠. 어떤 시술이 오는 거 시퀄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의 부작용은 합병증이 아니라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또는 완전히 나쁜 작용은 역작용이라고 그래요. adverse effect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 좀 책 보실 때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의 후유증이 아니죠. 당뇨병의 합병증이에요. 당뇨병과 함께 우리가 아무리 조절을 잘해도 또는 조절을 좀 못하면서 심하게 올 수 있는 거를 당뇨병의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뇨병의 합병증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기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합병증, 혈관 합병증이 있고, 둘째는 우리가 혈관만 보는 게 아니죠.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왜 혈당이 높아지죠? 세포가 당을 흡수해서 자기가 에너지를 만드는 기전이 망가졌기 때문에 흡수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유조차가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하려고 갔는데 주유소마다 문을 다 걸어 잠그니까 유조차가 돌아다니다가 기름을 길에다 버려가지고 길이 망가지는 게 혈관합병증이고, 그 다음에 주유소라든가 전 가정에서 등유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문이 잠겨서 앞에 유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름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워 죽겠는데 집안에 있는 마루, 그 다음에 가재도구, 매트리스 다 뜯어다가 불을 태워서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세포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생기는 합병증 있죠. 그게 어떤 경우에는 신부전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암으로도 올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다른 걸로도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염증. 당뇨병은 염증이거든요. 염증에서는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암 같은 것도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의 이름난 합병증, 가장 이름난 합병증은 첫째는 혈관합병증, 혈관 중에서도 큰 혈관을 망가지는 거하고 작은 혈관 망가지는 대혈관 합병증과 그다음에 미세혈관 또는 소혈관 합병증이라는 게 있고, 혈관 합병증 짚어치우면 두 번째가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이라는 거는요, 당뇨가 있다라는 거는 몸에 미세한 염증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염증이. 근데 염증은 곧 뭐냐면은 암이에요. 염증이 계속되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비만한 사람이 암에 많이 걸리는지 몰랐지만 최근에는 비만하면 나중에 다른 병이 없어도 암에 많이 걸린다. 왜 걸리는가? 만성적인 염증인데 그 염증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먹거나 진통소염제 먹어서 낫는 그런 정도 심한 염증이 아니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만성적인 비증상성, 무증상성 염증이라고 그래요. 서브클리니컬, 크로닉이라는 거는 이제 만성, 서브클리니컬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염증이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비만, 그다음에 당뇨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염증이기 때문에 암이 많이 생겨요. 그다음에 또 굳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세포가 자기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게 뭐냐면 뭐 근육이야 뭐 그냥 다른 거 쓴다 해도 심장이 되게 중요한데 맨날 뛰어야 되잖아요. 1분에 60번을 뛰게 되면 뭐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평소에도 몇 조 번을 뛰는데 얘네들이 혈당을 6으로 받고 한 4 정도를 지방산으로 받아야 되는데 혈당을 못 받으니까 지방산만 과하게 쓰면서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혈관은 정상이고 관상동맥경화증은 없는데 생기는 심부전증. 요즘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치료하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먼저 약mon도 개발되고 그 다음에 병부터 찾아내는 게 많아요. 그 약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 프로시가하고 자디앙이라고 하는 소변에서 당 팍팍 나오게 하는 약 있죠. SGL2 이니비터라는 건데 걔가 알고 보니까 그런 쪽에 아주 탁월한 약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데서는 당뇨가 없는 심부전증 환자한테도 그 약을 쓰도록 허가를 놨어요. 근데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험급여가 안 되는 약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보험급여가 안 될 따름이지 약은 이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의사가 쓰진 않죠. 왜냐면 깎이니까 의사한테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약값을.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자, 첫째 혈관합병증, 혈당이 높아 생기는 거죠. 또는 산화 스트레스도 여기 관여해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염증도 사실 관여해요. 두 번째, 주로 당이 높은 것보다는 인슐린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만성염증 때문에 생기는 암, 세 번째는 심부전증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치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포 자체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장이에요. 74페이지. 혈관합병증을 좀 얘기할까요? 혈관합병증. 가장 영향이 크고, 또 가장 당뇨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게 바로 혈관합병증이에요. 왜냐면은 혈당이 높은 거, 그 다음에, 하여튼 다 관여해요. 인슐린 저항성, 염증, 혈당 높은 게 다 혈관을 때린단 말이에요. 혈당은 모든 곳에 가죠. 당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다 가요. 안 가는 곳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곳 있긴 하지. 수정체 안으로는 안 가죠. 하여튼 간에 뭐 그거 빼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높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당이 높으면 녹슬잖아요. 은유적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고 얘기하는 건데 당산화물이 생겨요. 당이 높아지면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있죠?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있으면 혈관이 망가진다고 제가 선택적 인슐린 저항성 파트에서 강의했죠. 한 3강인가 4강에 나올 거예요. 복습해 보세요. 혈관이 두꺼워지고 다음에 혈관 내막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거기다가 산화 스트레스까지 때리고 당뇨병의 만성염증이니까 염증불증까지 혈관을 때리니까 혈관 안에 내피세포가 이렇게 제 손처럼 보들보들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당이 높아서 당산화물이 때리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여기 나빠지죠. 이제 그 다음에 염증도 막 가서 들이박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안에가 거칠거칠해진단 말이에요. 거칠거칠해진다는 거는 이 안에가 구멍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타이트하게 서로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될 혈관 세포들이 이렇게 느슨해져요. 느슨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요. 진짜로 그래요. 이건 비유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유명한 콜레스테롤이 그걸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알갱이, 뭐죠? LDL,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포비 컨테이닝 파티클이라고 해서 아포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단백, LDL, VLDL, ILDL,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고지혈증에서 배웁시다. 하여튼 그래서 아이들 같은 HDL 빼놓고, 근데 HDL도 다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HDL이 너무 높아도 LDL처럼 액션한다는 뜻인데, 혈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혈관 안에서 얘가 이제 이물질이니까 막 자극을 해요. 혈관 이 안쪽 내피세포를.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우리 몸을 서베일런스 이렇게 돌아다니는 대식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탱크 같은 애인데 나쁜 놈은 다 잡아먹어버려요. 근데 얘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있는 거지만 혈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혈관 밖으로 나와서 세포 조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볼 때는 이거는 세포 조직의 조직네. 혈관 조직 이 혈관이 3층이거든요. 하나 오징어 껍질 뱉더니 하나 둘 셋 해서 내중막이라고 내막 중막 외막이 있는데 이 내막과 중막 사이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그렇게 되면 이물질이거든요. 얘는 혈관 안에만 있어야 되거나 세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혈관 바깥에 있으면서 세포 바깥에 이거 간질이라고 그래. 간질. 거기에 존재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이 대식세포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지고 착 해서 딱 잡아먹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은 소화가 안 돼요. 대식세포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물질을 잡아서 얘를 다 잡아 죽이고 자기가 잡아 죽이다가 자기가 못 먹을 거 먹으면 장렬히 산화하거든요. 죽어버려요. 그게 고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콜레스테롤을 못 먹을 거야. 우리 몸에서 분해할 수가 없어요.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배출할 수는 있지만 분해할 수는 없어요. 분해는 오로지 간에 가가지고 간에서 뭘로 만드냐면 우리 뭐죠? 담즙으로 나가야 돼요. 콜레스테롤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없어요. 단지 변형시켜서 배출시켜 버리거든요, 장으로. 그 끝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못 먹을 거를 이제 딱 자기가 이제 전사하는 거죠. 대식세포 딱 먹었는데 이거 먹었더니 못 먹을 거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HDL이 와가지고 뱉어내가지고 지가 가지고 간으로 가는데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HDL도 못 가져가고 HDL이 오기도 전에 죽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죽어요.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대식세포는 다 죽어버리고 콜레스테롤 덩어리만 쫙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경동맥을 찍게 되면은 경동맥 플라크라고 하는 그 안에 까만색이 있어요. 그게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그거를 리피드 코어라고 얘기해요. 그냥 들어두세요. 이렇게 외울 건 없고 여러분 시험 칠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동맥경화의 기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당뇨 환자는 또는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지 않아도 약을 먹여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이미 혈관이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레벨 또는 정상보다 낮은 콜레스테롤 레벨이라 할지라도 혈관의 보호막, 바리케이트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콜레스테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콜레스테롤 레벨도 그 사람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흡연하는 사람, 거기서 담배까지 피는 사람이면은 가급적이면 스타틴을 쓰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 콜레스테롤 레벨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런 일이 이제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리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요. 그냥 이건 초장년 듣지 들으세요. 이렇게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개통 세우려 하지 마시고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의사도 아니고 물론 의사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막 해가지고 할 필요 없고 단지 제 얘기에 그냥 바디만 들으시면 되고 몸통만 들으시면 되고 격까지는 그냥 나중에 또 나오고 하니까 나중에 이 강의를 다 듣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혈관합병증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큰 혈관합병증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당뇨병에 인해서 혈당이 높고 산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거기다가 이제 들이박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그러면서 이제 동맥경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큰 동맥은 그런 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더 중요하고요. 작은 동맥은 혈당이 더 중요해요. 그거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그건 말씀 안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당만 조절을 잘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는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5페이지 혈관합병증 보게 되면은 대혈관합병증과 미세혈관합병증으로 나눈다. 대혈관합병증 눈에 보이는 큰 혈관인데 뇌졸중, 경동맥 보죠. 우리 맨날 보는 게 경동맥이잖아요. 경동맥이 나빠지면 뇌졸중이 되고요.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여기 관상동맥이 나빠지면은 관상동맥 경화증. 그래서 완전히 죽으면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죽지 않았는데 피가 안 가니까 아파다 하다가 또 좀 쉬면 나아지는 협심증. 그 다음에 과일 같은 이제 그것도 담배 피는 사람이 흔해요. 길을 걸을 때 이상하게 장단지가 저리고 아프면서 주저앉는 사람. 이걸 파행. 영어로 클라우디케이션. 뭐 국회 파행, 뭐 전국 파행 이럴 때 파행이 절름거리면서 걷다란 파행이에요. 그게 이제 실제로 파행을 하는 걸 쓰거든요. 그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 쪽이 좁아지는 그런 하지혈관 폐색증 이 세 가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좀 확대해서 봐야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눈이죠. 망막이 이렇게 있으면 망막 앞에 눈 혈관이 지나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진화라고 생각할 때 진화는 항상 좋고 기능적으로 훌륭한 쪽으로 간다고 잘못 생각하지만 역진화도 있어요. 우리 눈이 역진화한 거예요. 잘못된 진화인데 망막이 이렇게 있으면 망막 뒤로 이렇게 혈관이 흘러가면 좀 좋겠어요. 근데 망막 앞으로 혈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되게 희한하죠? 그래서 망막 앞으로 동맥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망막동맥인데 얘네들이 당을 먹게 되면은 얘네 터져요. 터져서 피가 나오고 콜레스테롤 조각이 나와서 뒤에 있는 망막에다가 그걸 막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LCD 그 무슨 영화 스크린막에 봤는데 스크린 앞으로 막 그 배관이 흘러가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배관이 터져가지고 스크린에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먹물 같은 얼룩을 지는 게 바로 당뇨병성 망막증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이제 또 작은 혈관이 또 이런 식으로 터져가지고 단백뇨가 막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단백뇨죠. 그러니까 그 신장에 있는 작은 혈관이 망가지는 거를 이제 나오는 그 합병증이 단백뇨고요. 신경도 거기 뭐가 가요? 신경을 뚫어주면서 신경에다가 피를 공급해주는 아주 작은 혈관, 바사바소름이라는 작은 동맥이 거기에 지나가는데 그것마저도 막혀요. 당뇨가 심해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말초신경, 감각신경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발이 어른어른하고 저릿저릿저릿하고 무슨 구름에 뜬 것 같고 감각도 이상한 거 자다가 특히 잘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때 그러고 나중에 너무 심해지면 작은 말고 막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심한 사람 별로 없죠. 미리 치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말초 신경 합병증인데 주로 발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죠. 손부터 생기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보기 힘들고 긴 신경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발부터 생기고 양쪽이 동시에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한쪽만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말초신경병증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인 중에 하나인데 드물게 한쪽만 먼저 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통 두 쪽 다 같이 오는 걸로 돼 있고 혹시 듣는 여러분 중에 한쪽 다리가 시리거나 한쪽 손이 저리거나 하면 그거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기보다는 디스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니까 정형외과 선생을 찾아보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저희 병원 환자분들 아직 가만히 앉아 계세요. 숨 쉬세요. 눈 감지 마시고 하면서 여기에 막 심전도 같은 거 붙이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율신경 합병증 검사예요. 자율신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율적인 신경이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그렇다가 내가 죽어지나요? 심장아 멈추어라 하면 죽나요? 심장이 안 멈추죠. 얘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변비야 관도라 뭐 설사야 관도라 하고 제가 제 장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자율신경계예요. 당이 오래되거나 다른 뭐 대사질환이 오래되게 되면은 자율신경계 활성이 엉망이 되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부정맥이나 서맥이나 빈맥이 생길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게 앉았다 일어났다 팽 돌거나 쉽게 어지럽거나 이런 자율신경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작은 혈관 합병증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큰 혈관 합병증은 큰 애들, 경동맥으로 보이는 뇌경색, 심장 혈관, 관상동맥 혈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심장병, 그다음에 양쪽으로 내려가는 말초혈관, 사지혈관 중에 하지혈관으로 내려가는 게 많이 막히는데 하지혈관 폐쇄증 같은 큰 합병증이고 작은 혈관 합병증은 망막증, 그다음에 단백뇨증, 신증,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그래요. 신증. 세 번째로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거를 작은 혈관 합병증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 병원 오시면 아시겠지만 다 검사하잖아요. 처음에 올 때 검사하고 보통 1년에 한 번 검사하고 심한 사람은 골라서 3개월, 6개월에 한 번 하죠. 경동맥이 막 반 막혔다 그러면은 일단 약을 들이쓰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 봤을 때 안정이 됐으면 오케이 하고 그냥 가는 거고 안정이 안 됐으면 약의 용량을 확 올리거나 담배를 계속 피우면 막 혼내주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스텐팅을 하고 이제 대학병원 보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합병증 그런 검사예요. 근데 큰 혈관 합병증과 작은 혈관 합병증은 이유가 달라요. 큰 혈관 합병증은 당뇨에 의해서 생기는 혈관 합병증이지만 주로 누가 주도하냐면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주도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니까 당이 조절이 너무 잘 됐는데 심근경색이 있고 경동맥 날라가 있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럼 왜냐? 당뇨는 혈당 조절은 큰 혈관 합병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역할을 하긴 하지만 주로 어떤 역할이 어떤 거냐? 콜레스테롤이 제일 중요하고 혈압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 3개월 내는 6개월에 한번 당장 괜찮다 하더라도 제가 콜레스테롤 검사하고 혈압이 늘 재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당만 조절해서는 이 사람한테 올 수 있는 혈관 합병증을 온전히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콜레스테롤 보고 높아졌으면 식사 조절하게 하고 너무 높거나 담배까지 핀다 도저히 안 되겠다 불량하다 너무 다른 상태가 불량하다 하면 스타틴을 얘기를 하죠. 약을 이제 투여해요. 그렇지만 모든 당뇨를 모든 LDL 레벨에서 다 스타틴을 쓰는 건 아니에요. 미국 교본에 의하면은 LDL이 100이 넘게 되면 몽땅 다 스타틴 쓰라고 돼 있지만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LDL에 대해서 그 심장이 좀 덜 망가져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아마 인종적인 차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업계용어로 유도리 있게 해서 뭐 LDL이 130이 넘는 경우에는 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유럽 피안에서는 40세 넘은 당뇨 환자만 쓴다. 뭐 내지는 당뇨가 5년 된 사람한테 제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옵셔널하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다르죠. 그래서 의료가 사이언스라기보다는 소프트 사이언스, 연성과학 내지는 아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놓고 합의를 하더라도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프로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의사의 어프로치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받는 환자, 저기서 치료받는 환자가 큰 굴지에서는 비슷하게 치료받을지언정 자그마한 강론에 가서는 의사 개인의 어떤 선호도와 환자의 취향이 있어서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양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모든 누구 환자는 약을 다 먹어야 되고 어떤 환자는 뭘 다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퍼스널라이즈드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화되고 또 커스터마이즈 그것도 개별화된 것 같은 개별화된 어떤 접근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혈관 합병증은 당보다는 콜레스테롤과 그다음에 혈압 조절이 중요하다. 소혈관 합병증 눈 그다음에 신경 그다음에 뭐지 저기 그 신장 그거는 당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혈관 합병증 목숨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혈관 합병증은 목숨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삶의 질하고 너무 안 좋잖아요.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망가져가지고 눈이 실명이 된다든가 신경이 나가가지고 맨날 일어나면 핑 돌고 막 밥 먹으면 쓰러져 버리고 아니면 뭐 맨날 저기 뭐죠? 부정맥이 생기고 다리가 절절하면 그것 삶의 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죽지는 않아도 결국은 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사실은 사실더라도 쉽게 대혈관 합병증과 소혈관 합병증이 있는데 얘는 콜레스테롤과 혈압 조절이고 소혈관 합병증은 당뇨 혈당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해야죠. 무슨 몸이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나요? 그래서 뭐가 있죠? 그래서 A, B, C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A는 뭐죠? A1C 방화혈색소 B는 blood pressure, 혈압, C는 cholesterol. 그래서 A, B, C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조는 잘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맨날 강조하는 흡연을 금해야죠. 금연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A, B, C, C죠. 그러니까 시가렛.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해야지 이런 혈관합병증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뇌경색증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치매 같은 것도 많이 생기죠. 당뇨병 환자들. 그래서 잘 조절 안 하면 치매 같은 거 생기는데 치매는 알츠하이머는 비혈관성이라고 그래요. 알츠하이머도 당뇨도 연관이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과 이제 제가 말하는 치매는 혈관 치매 이거는 이제 허혈성 치매 이게 이제 76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쭉 나와요. 그래서 뇌경색증이 생기는데 당뇨에는 비당뇨인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 2배라지만 안 생기고 하는 사람이 더 많죠. 1000명당 1명 생기는데 2배면 1000명당 2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근데 대신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도 2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생기고 풍선으로 뚫어놔도 당뇨인은 훨씬 많이 빨리 막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조절과 콜레스테롤 조절 잘해야 되고
당뇨가 있으면은 여자들은 보통 남자보다 병도 덜 걸리고 좋은데 당뇨가 딱 생기면은 그 이제 여성의 프리빌리지 특권이라고 그러는데 특권이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여성 같은 경우에 당뇨가 생기면 남자보다 더 심장병이 더 잘 가고요. 그 다음에 풍선으로 뚫어놔도 훨씬 더 잘 좁아져요. 왜 그러냐? 여자 혈관이 남자 혈관보다 좁아서 그래요. 병이 생기기 전에는 여자가 훨씬 더 남자보다 좋지만 일단 당뇨병이 생기면 여성으로서 이점이 없어지면서 남자만큼 또는 남자보다 더 많이 심장병이 더 생기고 뚫어놔도 여자가 남자보다 심장병이 더 재발이 잘 된다. 그렇다고 질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게 뭐 1000명당 3명이면 1000명당 6명이니까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엔 별로 없어요. 당뇨조까지 가는 경우는 없는데 당이 지나치게 조절이 안 되고 너무 막 살고 또 너무 담배 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거의 조절이 안 돼. 옛날에 많았어요. 당뇨족이라고 당이 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요즘은 계몽도 잘 되고 당뇨에 대해서 경고도 잘 받고 미리 발견하고 또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좀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은 꽤 있었어요. 이게 그 계몽도 안 되고 이제 삶이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런 분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뇨에는 어떻게 돼요? 혈압과 고지혈증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 이유는 대혈관 합병증은 소혈관 합병증과 달리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혈압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7페이지에서 끝나죠. 그리고 여기 77페이지 중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나와요. 당뇨인은 높은 혈당이 산화와 염증을 일으킨다. 이미 혈관에 손상이 되어 있고 그렇게 나빠진 혈관에 보통 사람한테는 해롭지도 않은 수준의 콜레스테롤이 쏙 하고 들어와가지고 나빠지는 거죠. 당뇨와 고혈압이 없다더라도 뭐가 있죠? 담배가 그래요. 담배는 멀쩡한 혈관 다 구멍을 송송 내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레벨이 아무리 낮아도 혈관이 망가지고 약을 스타틴을 써서 경동맥 플라크를 좀 줄여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줄지 않고 있는 사람 보면 꼭 물어보면 담배를 안 끊었다거나 처음에 저한테 거짓말한 사람 담배 피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막 피는 사람들인데 그제야 알게 되는 거죠.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다시 콜레스테롤 경동맥을 봤을 때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담배 피지 않냐 했더니 사실은 처음부터 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는 정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미세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은 지금 이제 제가 한 걸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망막, 콩팥, 신경이에요.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수적이다. 당뇨병성 망막증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2형 환자는 2형 당뇨인은 당뇨가 발병되자마자 합병증 검사 다 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게 첫 진단이지만 실제로 5년 전부터 진행한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이 때문에 올 건 다 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망막 같은 경우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이미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히 조사하면은 25% 정도의 사람에게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아주 초기 소견이 보이는 거로 돼 있어요. 물론 이 연구가 그렇고 어떤 경우에 뭐 3%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또 제 얘기 듣고 당뇨병성 당뇨병 전 단계인데 그럼 내가 벌써 망막증 왔을까 하고 쫄지 마세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인은 1년에 2번 정도, 저도 당뇨인 아닌데도 하도 눈을 많이 쓰는 직업이고 눈이 아프니까 건조하고 컴퓨터 자꾸 쳐다보고 책 쓰고 책 보고 그러니까 각막이 항상 말라 있어서 아파서 1년에 2번 정도는 보러 가거든요. 하물며 당뇨인은 어떻게 했어요? 꼭 안과 주치의를 정하셔서 1년에 2번은 꼭 가세요. 저희 병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합병증 검사 항목이 변했는데 이제 망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망막은 비산동성 망막 검사를 해서 여기다가 산동약을 뿌리지 않고 그냥 찍는 거거든요. 전체 산동을 해가지고 전체 눈동자를 열어가지고 안약 떨어뜨려서 눈동자 열어서 보는 거에 5분의 1의 필드밖에 못 봐서 완전하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안과 의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괜찮다는 것도 사실 안 괜찮은 경우도 있고 제가 봐서 문제 있으면 또 보내거든요. 그럼 환자 2번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안과 협회에서 또 이 당뇨병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자기네가 잘 검사해 주겠다고 이제 진료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과 병원 가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니던 분들은 갑자기 왜 이제 이 병원에서 망막 검사 안 해주지? 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둘째 아무래도 안과가 가서 정식으로 100%다 열어 제껴서 100%의 필드를 볼 수 있는 검사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망막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증. 신증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콩팥에오는 망막증이다. 비슷하거든요. 그 패솔로지는 그 조직 검사가 당뇨병성 신증인데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면 신증이 시작이 된 건데 우리 병원에 오신 당뇨인들 저희 병원에서 당뇨병 검사해놓고 소변 검사 정상이에요. 검사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좀 황당해하는 분도 있어요. 정상인데 왜 다시 하냐고. 맨 처음에 하는 건 일반 소변 검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는 미세 단백뇨 검사예요. 정부가 꼭 하라고 돼 있는데 두 개를 다 같이 한꺼번에 하게 해주면 환자도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한테 또 필요 없는 검사하니까 돈이 든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보험을 안 해줘요. 환자 보험을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단 먼저 소변 검사를 하고 일반 단백뇨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그건 진짜 큰일이니까 단백뇨를 얘기하고 조치를 해드리고 거기서 안 나오고 정상이 나오면은 미세 단백뇨라고 해서 또는 미량 알부민뇨 검사라는 ACR이라고 하는 검사를 해요. 그래서 ACR 검사를 해서 뭐 20 마이크로 나왔어요, 50 마이크로 나왔어요 얘기를 하죠. 30 미만이 정상이고 그거 이상에서 30에서 300 사이면은 미세단백뇨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단백뇨 미래고지혈증, 미래심장병이에요. 단백뇨는. 근데 너무 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전날 열났거나 운동 열심히 했거나 고기 많이 먹고 왔거나 그러면 단백뇨가 또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내진 않고 6개월 한번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나오는 크레아티닌 레벨 보면은 누가 또 이상한 걱정하고 두고 왔는데, 크레아티닌 레벨 있잖아요. 크레아틴 레벨이, 뭐 EGFR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EGFR 90이다 뭐다. 그러니까 너무 큰 의미 같지 않은데 65 정도 넘어가면 그냥 EGFR이 괜찮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로 문제인 사람, 크레아틴이 낮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뭐냐면 하이퍼 필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과여가 우리나라 말하면 과열된 거예요. 신장이 당뇨 초장에 과열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굉장히 액티브해지고 신장이 실제로 커져요. 제대로 당뇨 조절 안 하면은 당뇨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당뇨성 신증의 단계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신장 기능이 좋아져요. 막 과열하고 있고 진짜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신장이 커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상 신장처럼 되다가 쪼그라지는 거죠. 천문학 좋아하셨던 분은 뭐냐면 초신성 대폭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하기 전에 커지다가 아주 밝게 빛나다가 슈퍼노바가 되다가 그 다음에 펑 터진 다음에 백색위성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장도 맨 처음에는 초신성처럼 더 빛나죠. 과열해요. 무진장 과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크레아틴 레벨이 너무 낮은 사람은 저는 좋다고 얘기는 안 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과여가 되고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은 너무 근육이 없어서 크레아틴 레벨이 좀 낮는 경우가 있어요. 꼭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당뇨병성 신증도 역시 당 조절을 잘 해야겠죠. 신경, 말초신경 합병증 말씀드린 것대로 두 가지 감각신경, 말초신경과 자율신경. 자율신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심장 박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죠? 배, 변비, 설사, 소화불량.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당뇨 조절 안 됐거든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전문의 따고 이제 펠로 할 때만 해도 정말 당뇨 조절이 안 돼가지고 당뇨적으로 다리 자르러 온 분도 그렇게 많았고요. 발 저릿저릿하고 구름이 걷는다는 분도 많았고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실진, 그러니까 졸도 비슷하게 하는 분도 꽤 많았어요. 그땐 진짜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많았고 또 뭐가 있었냐면 다이아베틱 가스트로파시라고 하는 당뇨병성 소화병증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말 쓰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 부교감 신경 중에 베이구스 너브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 베이가스 러브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마구마구 원더링이라는 뜻이에요. 원더링. 그러니까 마구마구 돌아다니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신경 경로가 뇌신경에서 여기서 나와서 여기까지 막 다 돌아다녀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걸 보면. 그래서 그걸 돌아다니는 신경, 원더링. 또 그게 이제 그 라틴어로 하면 베이갈이라고 하나 봐요. 그 뜻을. 근데 그런 신경이 이 위장에도 분포하고 있는데 그 신경이 당을 먹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소화불량 지금 없어졌지만 시자프라이드 같은 거라든가 프레퍼시드 이런 그
뭐 소화 운동약을 하루에 3번 먹는 게 정량인데 6알, 9알까지 먹어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진행한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왜냐하면 당화혈소스 우리가 정말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때 국가에서 다 검진 먼저 해서 당 찾아주고 당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주고 환자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주는 거죠 있죠. 지금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소모성 처방전 받아가시는 거 국가가 무료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 의사들은 그걸 처방전을 낼 때 돈을 안 받아요. 이제 당뇨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의사들이 왜 그러나 그랬대요. 돈만 밝힌 의사들이 왜 저렇게 귀찮은 처방전을 그냥 발부해주겠다 그랬지? 했다는데, 이제 그건 내분비학회에서 잘 한 거예요. 당뇨학회에서.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한테, 인슐린을 맞는 사람들한테, 인슐린 침, 그 바늘, 그 다음에 이 스틱 같은 거를 처방을 해드리는 거죠. 무료인가 되게 쌀 겁니다. 그게 이제 국가가 주는 인센티브예요. 그런 것들 많이 함으로써 이제 당뇨에 대해서 많이 좀 지금 치료를 잘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당뇨병과 암, 당뇨병과 치매 뭐 또 나중에 하죠. 우리가 시간이 좀 먹는 건 아니고 쭉 하다가 나중에 고지혈증 거뜬 이겨내기 나오면 또 그거 갖고 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그건 좀 나중에 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서 좀 알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써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을게요. 잠깐만요. 짠. 어디 보자. 아이고, 어디까지였나.